안녕하세요. 피스튜브 찾아가는 인터뷰의 이원영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국제사회 제재로 남북 교류 협력이 많이 막혀 있는데 무조건 또 다 할 수 없냐, 또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관광 분야인데, 관광은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다만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그 유엔 그 제재 결의안을 좀 이렇게 읽어봤더니 월크 캐시, 그러니까 대량의 현금을 북한에 주는 건 제재가 돼 있는데, 관광을 그럼 개인들이 가서 개인적으로 돈을 주는 거, 이건 뭐 대량 현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관광 이런 분야도 얼마든지 방법을 찾으면 가능한 게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무엇인가 어쨌든 우회를 해서라도 꽉 막혀 있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물꼬를 좀 트는 이런 일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결국 국제사회 제재라고 하는 게 뭐 누가 봐도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이걸 못하게 막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서울시 의회 혹은 아까 소개해 주셨던 포럼 뭐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이제 지방자치단체 쪽이라든가 혹은 미국의 이제 어떤 정계, 말하자면 이쪽하고 어떤 이제 교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인가 이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 이야기하고, 이런 우리 측의 이런 이야기가 좀 전달이 되게 하고, 즉 소통이 되는 좀 이런 노력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긴 한데, 혹시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 뭐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시를 저희가 이제 그 자매도시 교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서울과 뭐 이런 미국은 어느 도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례적으로 한 해는 오고 한 해는 가고 뭐 이런 교류가 있긴 합니다만 의례적 수준을 벗어나기는 힘들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뭐 그러한 활로를 뚫고 그쪽의 어떤 미국 사회의 지도층의 여론을 움직여내는 이런 것까지 저희의 사업을 하려면은 저희 그 지방 정부의 위상, 지방 정부도 아니죠, 지금 지방 자치단체니까 뭔가 이제 급을 좀 만들어야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직접 뭐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뭐 한미 워킹그룹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심지어 이제 통일운동을 한 민간지정에서 해체하라 뭐 이런 프랜카드도 막 걸고 뭐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통일부 장관도 이 부분에서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또 그것이 아닌 측면에서는 적극화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실 때 한미 워킹그룹을 좀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이 막아나서는 뭐 이런 흐름도 있지만, 사실은 뭘 하려면 미국이 중요한데 해당 미국의 부서를 국무부든 뭐 국방부든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설득하는 거 어렵고, 이거를 통해서 하는 유용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가려봐서 할 건 하고, 아니면은 좀 이걸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화하는 뭐 이런 좀 탄력적인 사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이나 세계 서방 국가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특히 코로나 종국을 우리가 타개하는 면에서 봤을 땐 더욱 그럴 거라고 보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골치가 아파서 한국은 일본이 지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위험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뭐 펄벅이 있었다는데, 펄벅이 사실 우리나라에 왔대요. 와서 느낀 점 중에 두 가지를 그 일화로 남겼는데, 그 얘기가 참 재미있어요. 농부가 이제 그 소로 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농부도 짐을 지고 자기 지게를 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펄벅이 하도 재밌어서 물었다는 거죠. 왜 저렇게 가려? 짐을 싣고 자기가 타고 가면 되는데, 농부가 하는 말이, 이 소가 일을 많이 해서 너무 힘드니까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신비스러운 나라다. 이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인정이 있다. 이런 걸 알고 갔대요. 하나 더 일화를 얘기하면은, 그 어느 농부네 집에 갔더니 감이 다 안 따고 한 4-5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펄벅이 또 물었다는 거죠. 저건 감을 왜 다 안 땄습니까? 저건 겨울에 가치들이 밥이 없으니까 새들 밥으로 남겨놨대요. 이 한국만한 나라가 없다. 그래서 케네디한테도
한국이란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펄복재단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에 우리들을 더 많이 알려야 된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어떤 그 미국하고 그 북한의 이제 지도자의 어떤 그 결정 하나만으로 이제 지금까지 막 쌓아왔던 그런 신뢰나 이런 것들이 그냥 깨지고 그런 상황이어서 뭔가 이렇게 민간 단체나 어떤 그 학문적인 뭐 인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 버텀업 방식으로 예, 버텀업으로.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럼이 굉장히 소소하지만 뭔가 그 여러 가지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예. 뭔가 이렇게 작은 어떤 교류부터 그 시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어떤 그 아주 강한 의지 예, 뭐 예. 이런 것들이 그 서울시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금까지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의 힘을 받아서 뭔가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네. 희망도 보이고 지금 이제 서울시는 이제 지방 정부로서는 최초로 작년에 그 남북 교류 그 사업자로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만 예. 그 선정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남북 교류법 뭐 개정안 뭐 이런 네, 것들이 예. 지금 법률로 이제 좀 그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강원도, 뭐 경기도 뭐 그런 지역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많이 경색돼 있긴 하지만 뭔가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그 화해 평화의 물결이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네.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말씀을 쭉 듣긴 했는데요. 갑자기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남북 교류 협력, 한반도 평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새 의원님들이 사실은 지역에서 유권자분들을 만나거나 혹은 선거 때거나 이럴 때 보면 뭐 한반도 평화라든가 남북 교류 협력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혹시 그런 의정 활동 하면서 이런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걸 추진하는 데서 겪었던 무슨 애로 사항이랄까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뭐 일상적 의정 활동이나 저희가 지역 차원의 지방 의원 선거 때 뭐 민족 문제나 통일 문제, 네. 평화 문제가 별로 이렇게 제기되는 적은 거의 사실은 없지요. 예. 뭐 제가 이 지역의 민원 해결하겠습니다라든지 더 열심히 일하는 뭐 시연이 되겠다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지. 그래서 일상적으로 뭐 그런 문제, 통일 문제가 지역에서 크게 부각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예. 하나 뭐 제 지역 얘기를 좀 하면은 저기 이제 구로인데 구로 국제 어린이 영화제라는 거를 8, 9년째 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유일한 어린이 영화제인데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북 어린이 영화제를 하자라고 예. 하는 컨센서스가 예. 이 영화제를 추진했던 추진단과 그다음에 구로구청과 이렇게 컨센서스가 있고 실제 예산도 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좀 이렇게 좀 남북 분위기 좋고 막 이럴 때 막 기대감을 많이 가졌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많이 막혔는데요. 뭐 그런 얘기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어린이들을 초청하고 예. 그것도 이 판문점을 통해서 걸어서 우리가 버스를 보내든가 해서 예. 하고 근데 어린이 영화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밋밋하니까 예. 저희 또 구로에 고척동에 도움구장이 있습니다. 예. 야구도 하고 예. 거기에 평양 교회단을 함께 초청해서 그 교회다니면 그 서커스라고 예. 뭐 그런 그래서 아마 이 어린이 영화제의 부분 행사로 해가지고 큰 축제를 도움구장에서 한번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걸 추진했는데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잘 안 됐는데 선거 기간 때 요 얘기는 조금 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주민들이 야 좋겠네 뭐. 오히려 득표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이게 이제 통일해야 된다 뭐 이런 당위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정서 문화적인 뭐 이런 측면에 대한 접근은 예.
지역의 주민들 유권자들도 충분히 선거라는 국면 속에 이해하지 않을까 또 이해를 해주셨고 많이 찬동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유영 의원님 예, 예. 같이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예,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예. 있죠. 제가 아까 이제 독일이 좀 부럽다, 이렇게 통일이 돼서 부럽다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통일에 대한 얘기를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걸로 알아요. 그런데 북한을 지원한다, 북한에 협력한다. 예. 이러면 약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그게 대표적인 예, 예. 호주기 뭐 이. 우리가 솔직히 지금 옛날에 민노당에 있었지만 노동이란 얘기를 우리가 못 썼지 않습니까? 예. 동무란 얘기가 나쁩니까? 못 썼지 않습니까? 인민이란 얘기를 못 썼잖아요. 근데 인민이 북한이 생기기 전에 그 8.15 해방 바로 생긴 게 인민위원회예요. 예. 자치기구로. 예.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못 쓸 정도로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북한에 퍼줬다. 이런 인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남북 지원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주민들이 있어요. 이게. 예. 그런데 우리가 남북 협력을 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이 뭐냐 이것을 얘기해주면 예. 이것을 대표적으로 좀 광고성 비슷하게 얘기해주면 좀 덜할 것 같은데 우리가 개성공단이 개설을 되는데 우리 한 8천억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네. 뭐 이게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 남북 협력 지원 협회는 있대요 자료가. 예. 대남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예. 보려고 하는데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온 이익은 얼마나 될까요? 약 4조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호주에서 들어오는 그 광물 자원이 북한에서 많이 나는데 그게 10분의 1 가격이래요. 네. 그래서 그게 들어와서 이익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지역을 저들이 하게 해주면서 북한의 3개 사단이 10km 밖으로 물러났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맞습니다. 우리한테 평화가 예. 온 거 아닙니까? 평화가 가까이 온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이익들을 얘기해 줘야 되고 지금 저는 유라시아 철도 시드를 통한 네. 베이징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또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이 열차가 열리는 순간 저는 실질적인 남북한의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우선은 물자가 이동하고 사람이 왕래하면 그게 통일인 거죠. 자유롭게 왕래가 되니까.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가거나 북한 사람이 남한에 오면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예.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은 통역 배송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예. 실질적인 체제의 통일은 이제 우리 후손들한테 맡겨놓으면 지네들이 예. 알아서 그때 가서 틉시다 맙시다 하면 예. 일국 이체제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라시아 철도가 생기는 순간 우리나라의 수많은 물류가 거의 10분의 1, 15분의 1 가격으로 유럽으로 이동을 한대요. 왜냐하면 우선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배로 이동하면은 뭐 한 15일에서 20일 걸리는데 3일 만에 갈 수 있대요. 예. 그 다음에 포장비가 아주 저렴하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마도 유라시아 철도가 생기는 순간 일본이 우리한테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러지 않을까. 왜냐면 일본이 자기네들 예. 물동량은 뭐 여기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지하로 뭐 부산까지 뭐 터널 뚫자, 프랑스하고 예. 뭐 영국처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는 러시아 천연가스가 이 라인을 통해서 3분의 1 가격으로 예. 남한에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 동력에 엄청난 이익이 될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일반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이래서 좀 이런 일들이 우리 시민들이 알고 남북 북한 도와줘야 된다. 도와서 같이 가야 된다. 유라시아 철도 말씀하시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의선 이게 좀 더 계속 연장되면 유라시아 철도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저희 집에서 여기 올 때 경의선 타고 왔습니다. 좀 천박한 표현인데 우리 동네 좀 좋아질래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제 이런 농담을 드린 거는 무엇인가 남북 교류 협력 그러면 지금 서울시 의회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울 시민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설명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앞으로도 혹시 이런 것을 이 포럼에서 계속 좀 연구하고 서울 시민들에게 많이 좀 설명을 해주시고 했으면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그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실까요 앞으로 포럼에? 제가 점점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그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어떤 그 정보 뭐 이런 것이 오랫동안 많이 단절됐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어떤 그 상황 또 생활상 문화 뭐 이런 네.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네. 이제 더 멀게 느껴지고 두렵고 네, 이제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이렇게 뭐 국민연금 뭐 200조 원을 뭐 북한이 뭐 요구했다. 또 뭐 문 대통령이 귤 뭐 200톤을 뭐 북에 보낸 게 뭐 전리품이다. 예, 예. 뭐또 쌀을 뭐 원조에서 우리 쌀값이 올랐다라든가 네. 뭐 이제 이런 풍계리 취재 그 비자 발급비로 1만 달러를 북한에서 요구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가짜 뉴스 아 뭐, 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이제 만들고 이제 그런 유권자들 중에 이제 이념과 그 어떤 그 생각이 다른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오해를 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회적 대화 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 평화 통일 사회적 대화라는 그런 예. 사업을 했어요. 아. 그 남북 협력위원회에서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서울을 막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736명 정도를 이제 그 날짜를 달리해서 이제 예. 처음에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뭐 여론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막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전 9시 반에서 예, 예. 저녁이었어요. 이게 주제를 가지고 힘든 일정이네요. 예.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설문지를 다시 그 돌렸더니 그 남북 교류와 이 평화 통일에 대한 그런 그 답변들이 예. 뭐 우리는 다 그런 걸 원하잖아요. 염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85%에서 뭐 97%로 상승했다든가 뭐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런 그 토론하고 예. 정확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정말 그 포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말하자면 남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도 많은 연구와 적극적인 활동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남북 교류 협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많은 분들이 또 말하자면 이제 좀 보수적이다 이런 분들이 오해하는 게 무슨 뭐 북한에 퍼준다 이것뿐만 아니라 쟤네들은 북한을 좋아해서 저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 좀 이상하게 하면은 종북, 주사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의원님들은 의정 활동이나 지역 구민들 만났을 때 그런 곤혹스럽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뭐 직접 주민들로부터 예. 들은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네. 뭐 구로 지역에서 뭐 시민운동 이런 거, 뭐 통일운동 이런 것도 네.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열린음악회 형식의 대중 행사들을 많이 하고 뭐 그걸 또 방송국하고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했는데요. 뭐 그때 이제 조금씩 듣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암만에 또 현실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 시민운동할 때처럼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가 좀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좀 뭐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정권이 바뀌거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남북 관계나 또는 이런 우리의 지속적인 사업들이 흔들리거나 하는 게 참 아쉽잖아요. 우리 독일을 좀 부러워하는 게 뭐 거기도 여야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집단이 정권을 잡더라도 오랜 기간 이렇게 꾸준하게 정책을 펼쳐서 결국 통일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이제 정당별로 너무 색깔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 그런 거를 벗어나서 어느 정부가 어느 집단이 정권을 잡더라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라든가 최근에 뭐 남북 합의를 국회 비준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이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독일 사례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독일은
집권당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흔들림 없는 그 동서독 간의 교류 협력이 추진이 됐었죠. 그래서 밀리 브란트 수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기민당 정권의, 그러니까 사민당 정부에서 시작이 됐지만 마지막 독일 통일 과정은 기민당 정부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정말 우리도 좀 그렇게 여야, 그러니까 정부의 관계 없이 한반도 평화는 흔들림 없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서울시의회 세 분의 의원님들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세 분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저희 피스튜브 시청자분들 혹은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거나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즘 뭐 작은 정치든 큰 정치든 정치인들은 너튜브, 유튜브 뭐 이런 데 이제 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런 쪽에 좀 취약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 유튜브를 뭐 하나 이렇게 하고 영상이 만들어지면 전국에서 다 봐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제 그 지역구가 구로 3동, 4동, 가리봉 한정된 지역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유권자이신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죠. 그래서 사실은 잘 하기 어려운 이런 지방 정치인들은 그런 지금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익숙해지려고 하고 저희 서울시 의회에도 뭐 별도로 유튜브 촬영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놨는데 사실 한 번도 이용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거 계기로 좀 더 친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SNS 상에서 제가 글을 잘 안 씁니다. 제가 글을 쓰면은 좌빨이래. 좌파도 아니고 좌빨이래.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제 스스로는 제가 지극히 보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래 되니까 말하기도 좀 어렵고 글을 쓰기는 더욱 어려워서 잘 안 하는데 지금 체제를 보면은 북한의 체제는 약간 안정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식량 문제만 좀 남아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그 탈북의 러쉬를 이루다가 지금 거의 그쳤잖아요. 그래서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돼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민간 차원이나 우리 남북 포럼 차원에서 관광이라도 좀 열어서 우리가 개성을 통해서 중국으로 갈 수 있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와서 금강산으로 올 수 있고 이렇다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겠는가. 이런 걸 보면은 책임이 좀 무겁다라고 할 수 있죠. 포럼.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구분을 넘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여기 보니까 평화 방송 아닙니까? 평화 방송 공교롭게 제가 보니까 다 카톨릭 신자들이라 평화 방송에 셋다 카톨릭 신자들이라. 저도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2032년 우리 최장 서울 하계 올림픽이 세계 평화의 스포츠 대전이 될 수 있도록 꼭 됐으면 좋겠다. 이 염원과 함께 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 프로그램이 이제 유튜브 지금 이제 그 뉴미디어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평화 대담 프로그램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전에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이제 보고받기로는 12차에 걸쳐서 사회 각계각층의 정치인도 계시고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남북 전문가도 계시고 그래서 뭐 이런 유튜브가 많이 또 이렇게 좀 생산되고 그래서 쉽게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북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정보를 좀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우리 시의원님들 아까 이제 아침에 일찍부터 막 이렇게 활동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의원의 그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그 시의원들이 뭘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자기 자리에서 정말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열심히 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서울시 의원들은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항상 시민의 그 소리를 들으려고
모든 그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예, 우리 예. 시민들께서도 서울시 정책을 우리가 이제 심의하고 그 결과로 이제 그 정책이 발현되는 거니까 우리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예. 또 그 참여를 부탁드리고 우리 또 코로나19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고생 많이 하셨는데 힘내시고 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반도 평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속에서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 그래야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도 계속 우리가 유치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겠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약사님답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처럼 자,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 피스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꼭 조심하고요. 오늘 피스튜브 찾아가는 인터뷰 오늘 시간 모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야 계시고요.